이게 계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수학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내 미래 직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말로만 해서는 별로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과감할 때는 또 엄청 과감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밀어붙이는 힘이 있죠. 그럼요. 이 수학 친구들이 딱 TV를 보다가 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수학의 멘토로 삼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일단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도 좀 특별하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제목도 엄청 한 열흘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열흘씩이나.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수학을 알려줄게. 대단하죠. 지금 막 생각하고. 아니, 열흘 고민했어요. 지금 그거 생각한 거 같은데. 괜찮죠? 좋은데요? 그래. 수학 선생님 좋다고 좋은 거예요. 사실 직접 우리가 공부해라, 수학 공부 중요하다 이런 소리들을 학생들이 좀 대부분 잔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선배들이 이제 학교에 가끔 이제 강연하러 오거든요. 나 이렇게 합격했다, 혹은 또 이런 직업에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또 집중해서 듣고 호기심 갖고 또 질문도 하고 열정을 보이거든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학의 롤 모델들을 매주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에 주인공은 어떤 분을 또 섭외를 하셨어요? 야, 이분도 굉장히 또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또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네. 갑자기 또 화학 공부에 빠져서 화학을 전공을 해요. 디자인에서 네, 화학이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도 심심해서 잠깐 좀 미스 코리아 대회도 잠깐 갔다 오고. 진짜입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대단하신 그래서 분이다. 이분이 과연 또 수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제가 또 만나서 자세하게 꼬치꼬치 또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막 또 자존감 막 낮아지게끔 너무나 막 엄친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허점이 좀 많았어. 그래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래요. 그 과거 이야기가 또 궁금하네요. 네네네. 과연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또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게요. 수학을 알려줄게. Doing advanced calculus. Forgot the negative sign on the exponent. 수학을 굳이 안 해도 됐었어요. 뭐 반영 비율이 0% 이렇게 되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부터 제가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수학을 알려줄게. 첫 번째 멘토입니다. 야, 아까 전에 그 자기소개서도 봤지만 역시 미스 월드 3위 출신답게 아름다우셔서 사실 그 수학 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수학을 알려줄게다 보니까 제가 시작부터 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고 그러다가 또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변덕이 심하신 건지 아니면 좀 끈기가 없으신 건지 요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뭐 끈기가 없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화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예쁜 드레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이번에도 되게 좋고 잘 만들어진 드레스를 만들려고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 잭 포슨이라는 디자이너의 신데렐라 드레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데렐라 드레스요? 그 우리 신데렐라 드레스가 보면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불을 켰을 때는 그냥 되게 일반 드레스처럼 보이는데요. 불을 끄고 나면 수백 개의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드레스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화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옷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수학을 알려줄 게잖아요. 수학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수학 얘기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예. 드레스랑 수학은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단순히 따뜻하기 위해서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막 입었을 때 이왕이면 예쁜 게 좋고 뭐 다리가 길어 보인다든지 날씬해 보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이너들이 좀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비율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 이라든지 뭐 황금비 같은 거를 디자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애초에 섬유 공부를 할 때는 되게 화학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학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제가 이번 학기에 섬유 가공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섬유 원단을 어떻게 염색을 할지 혹은 어떻게 광택이 나게 가공을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서 배우는 게 흡착 등온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용어부터가 어렵네요. 그래서 흡착 등온식이라는 게 우리가 섬유 원단 가공을 할 때 얼마나 흡착이 잘 되었는지 또 이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원래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잘 그런 줄 염색 잘 알았거든요. 됐네. 예.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한 데이터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식을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해내는 과정이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구 외울 수는 없고요. 네.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가 수학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부터 제가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머리가 이제 굳을 만큼 굳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야, 제가 지금 약간 그 탐정의 감으로 하나 잡아낸 게 있는데 대학 가서 갑자기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수학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느낌을 잘 받아요. 실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실력. 감이 아주 예리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미대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수학을 굳이 안 해도 됐었어요. 뭐 반영 비율이 0% 이렇게 되니까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과목. 과목, 안 해도 네. 되는 과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또 성적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네. 처음으로 저의 네. 수학 성적을 네. 여기서 공개를 합니다. 야, 이게 충격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 성적표를 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느낌이 너무 친숙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친구들이 또 용기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 와서 디자인 공부를 지나서 화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 수학을 가지고 과학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요즘에 중요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수학 기초가 없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학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수학을 언제 마지막으로 그만뒀나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게 23, 4살이니까 거의 뭐 10년 만에 수학을 처음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교육 방송들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당시에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실제로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제자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죠. 쉽지가 않은데 그게 혹시 그 확실하게 이해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셨어요? 좋아하는 걸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명화, 그림, 건축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건축물, 뭐 그림들을 보고서 내가 뭐 수열을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건축물에다가 수열을 찾아보고 모나리자 그림 속에 어떤 황금비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니까 되게 이해도 좀 쉽게 되고 기억도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저런 식으로 또 하면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왜 선생님들이 항상 너네가 배운 거를 가르칠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하시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거를 친구한테 가르치듯이 혹은 뭐 혼잣말 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배웠던 거를 문제집 딱 덮어놓고 한 번 더 쭉 써내려 갔어요.
오늘 뭐 만약에 함수를 배웠다. 그럼 함수에 대한 개념, 정의, 뭐 간단한 문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한 거를 혼자 써내려가면서 뭐 나만의 미니 문제집을 만드는 거죠. 아, 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간 지식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서 암기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암기요? 네. 아니, 우리 수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근데 암기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죠. 사실 수학을 그냥 암기하면 그냥 글자나 숫자 외우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근데 우선은 이해를 하고 저는 무조건 3일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니, 같은 문제를 3일 동안 반복하셨다고요? 그렇죠. 처음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개념까지 외우고 나면은 머릿속에 이제 진짜 이게 내 거야 라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3일을 반복을 하니까 확실히 남더라. 네. 야,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비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쯤에서 우리 그 수다학층에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은 내가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이 말은 꼭 항상 하는데요. 바로 국가에서 정규 과목으로 정해준 과목은 정규인데 다 이유가 있다. 아, 라는 정규는 말을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미술 공부하겠다고 수학을 안 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화학과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렇죠. 그죠? 사실 예.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 살 건 아니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이런 게 하고 싶어졌는데 아 내가 학생 때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뭐 아무리 못해도 10점, 20점 맞더라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막 수학책을 사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더더욱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스 코리아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면 오늘은 수학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준 우리 최주영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난 이미 늦었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과 또 꿀팁을 전해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을 미뤄두면 나중에 멍멍 고생한다. 그러니까 요 교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뷰하고 나서 그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딱 펼쳐봤다가 네. 깜짝 놀랐잖아요.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니 거기 10,000원짜리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펴보기를 잘했다. 네. 옛날 책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보통 끈기로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3일 동안 내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나랑 또 내 친구를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니다.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반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를 우선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기초가 조금 약한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또 계속 반복이니까 뭔가 꾸준함을 요해요. 그렇죠. 성격이 급한 친구들을 좀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강연하듯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학습한 내용을 정말 내 것으로 네, 만들 수 맞아요. 있는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림을 활용해서 하는 학습법은 특히 공간지각 능력이 높은 학생들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이 수학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수학은 진짜 중요한 거야. 너 꼭 해야 되는 거야. 100마디의 말보다 이 수학을 알려줄게 이 짧은 한 시간만 딱 봐도 아이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수학은 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지금 당장은 많은 끈기를 요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토양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